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 교수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또 공포 라디오를 진행을 하는데요. 어, 오늘은 조금, 네, 색다르죠? 19금 공포 라디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 번 1화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반응이 정말 괜찮았죠? 이게 확실히 좀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야한 이야기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조금 오늘 녹음하면서 조금 느긋한 부분들이 몇 개 있긴 있었는데요. 어쨌든 결론은 무섭고, 어떻게 보면 조금 잔혹하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고, 네, 그런 이야기들로 모아봤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조금 많이 들어오셨네요. 처음부터. 네. 뭐, 경민님, 민재님, 종은님, 필수님, 헤라님, 번영님, 용성님도, 윤성님도, 윤성님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프사가 바뀐 건가요? 네, 도현님 안녕하세요. 솔지님 안녕하세요. 규리님 안녕하세요. 다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고 또 다들 시험 기간들이 있다 보니까는 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에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19금 공포 라디오로 정해봤습니다. 벌써 두 번째고요. 오늘 이야기들이 조금 수위가 조금은 세요. 그러니까 저도 참 녹음하면서 와 내가 이런 이야기를 내 목소리로 담아다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려야 되나 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러면 좀 제목을 먼저 좀 읽어드릴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목욕탕을 훔쳐보다 목욕탕을 훔쳐보다고요. 두 번째는 화류계 3대 괴담. 화류계라고 하면 이제 뭐 룸살롱이나 뭐 노래방, 단란주점, 그러니까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어두운 우리나라의 조금 어두운 부분들, 네 거기에 담겨져 있는 되게 유명한 괴담인데 뉴스 기사를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빙성이 조금 높겠죠. 네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실만한 내용들도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게시를 했었는데 공포학도 김진홍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도 라디오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는 성인 사이트.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결혼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귀접. 이렇게 총 6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뭐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근데 조금은 인상이 찌푸러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냥 호기심에 들어오신 분들은 과감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네 차라리 그냥 유튜브에 있는 라디오를 지금 들으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창호님께서 수위가 높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네 앞으로 좀 수위를 좀 더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야설 라디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어쨌든 뭐 첫 번째 노래 같은 경우는 우리 헤라님께서 들려 달라고 말씀하신 어, 김성집의 기약이란 노래고요. 저도 잘 몰라요. 하도 오래전 노래라서 저는 신세대거든요. 자, 어쨌든 첫 번째 이야기로 우리 조금은 근데 이거 그래요. 또 들어보면 또 얘기 다르겠죠. 첫 번째 이야기 목욕탕을 훔쳐보다.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약 5분짜리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갈게요. 목욕탕을 훔쳐보다. 한밤중 친구들과 드라이브를 나섰다. 행선지는 어느 온천 마을. 그곳은 한편은 산으로 둘러 있었고 한편으로는 벼랑이 되어 아래 강이 흐르고 있었다. 벼랑의 높이는 30m 정도 될 것이다. 그 벼랑 아래 강이 흐르는 계곡에 온천 호텔이 줄지어 서 있다. 도로와 온천의 거리는 100m 정도. 목욕탕은 벼랑의 경관을 올려다볼 수 있게 지어졌기 때문에 벼랑 위에 도로에서는
아래 온천 모습이 훤히 보인다. 30m 아래에 있는 데다가 거리도 조금 있으니 확실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밤이 되면 노천탕 불빛 때문에 얼굴은 못 알아봐도 몸은 보기 쉬워진다. 딱히 누군가의 몸을 엿볼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니었다. 그 근처에 있는 폭포에 담력 시험을 하러 갈 셈이었으니까. 하지만 뒷좌석에 타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시선은 노천탕 쪽으로 향했다. 자세히 보니 어느 한 여자가 벼랑 쪽을 향해 목욕탕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몸을 치켜 세우고 있었다. 다리를 어깨 정도 폭으로 벌리고 양손은 고간에 대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숨기는 게 아닌 것 같았다. 벌린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나는 노출광인 여자가 자위라도 하는 건가 싶었다. 그래서 운전하던 친구에게 말을 해 차를 세웠다. 그리고 몰래 훔쳐보기로 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켜보게 되었지만 아무래도 성적 매력이 느껴지지를 않았다. 오히려 으스스한 느낌이랄까.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머리카락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몸매를 보아하니 확실히 젊은 여자였다.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고 있던 것은 확실했지만 도대체 무엇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었다. 별로 재미도 없었기에 슬슬 출발하자고 말하려던 그 찰나. 야, 저거 뭐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친구의 말에 자세히 보니 고간에 있던 손이 무언가를 잡아 끌고 있었다. 여자의 몸이 앞으로 구부러진다. 손이 무언가를 잡은 채 앞으로 나왔다. 야, 설마 아이를 낳고 있는 거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출산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패닉에 빠졌다. 하지만 여자의 배는 임산부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게다가 출산을 하는데 출혈도 없었다. 아니, 애시당초에 저렇게 낳을 수가 있는 건가? 다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문들을 한마디씩 말하면서도 눈을 떼지는 못했다. 아마 10분 정도가 걸렸을까. 여자는 출산을 마쳤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이를 대하는 모습은 전혀 아니었다. 양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단단히 잡고 자신의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렸다. 여자는 한쪽 손으로 마치 공이라도 다루는 듯 갓난아이의 머리를 잡아 올렸다. 그리고 다른 한 손을 크게 휘둘러 그대로 아이를 던져버렸다. 아기는 벼랑 아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여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노천탕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대로 걸어가 버려서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었다. 거기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기괴한 비명을 지르자 운전대를 잡은 친구 녀석이 정신을 차렸다. 그대로 차를 유턴시켜서 왔던 길을 죽어라 돌아왔다. 더 이상 담력 시험 따위는 할 기분이 아니었으니까. 그게 무엇이었는지, 여자가 살아있는 사람인지는 모를 일이다. 다만 함께 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꿈이나 환각은 아니었다고 확신할 뿐이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목욕탕을 훔쳐보다. 여러분도 조금은 기대하셨겠지만은 듣다가 결국 나중에는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인상이 조금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이야기였죠. 아마 사람이 아니었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아는 그 출산이라고 한다면은 뭐 적어도 이제 출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게다가 아이를 낳고 나서 낭떠러지 30m 낭떠러지로 던져버렸죠. 여러분, 19금 공포 라디오라고 그렇게 무흐하다거나 뭐 야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적어도 성인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 이야기는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바라시면 조금은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첫 번째 이야기 조금 셌죠? 두 번째 이야기도 센데. 여러분 그 화류계가 뭔지 아시죠? 화류계. 화류계. 뭐 술 먹고 여성들과 남성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것저것 뭐 몸의 대화도 하고 뭐 옛날 표현을 좀 쓰자면은 뭐 배를 맞춘다? 네, 그런 일들. 근데 우리나라에는 참 화류계가 많기도 하죠. 아무래도 밤업소가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고 네, 주름 잡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그에 관해서 괴담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언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유명한 괴담들 3개를 가져와 봤어요. 네. 좀 더 무서운 걸로 해주세요. 아, 이게 안 무서워요? 첫 번째 이야기가? 너무 무서운데? 네, 상욱님께서 조금은 살벌하죠? 오늘은 시간을 맞춰왔어요. 재영님, 반갑습니다. 저희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는 뭐 페이스북에 공포 게시물 같은 경우는 매일 하나 이상은 올려드려요. 그래서 무서운 거 꼬박꼬박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포 라디오는 월수금 밤 11시에 페이스북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전에 했던 것들은 유튜브에도 공포학과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은 야해요. 네, 종우님. 네. 한현님도 오셨고 오늘 되게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많네요. 아무래도 좀 시험 기간이라서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역시 시험 기간은 그쵸. 그냥 가만히 벽만 보고 있어도 공부보다 재밌습니다. 그래요. 하이요, 한 달 만에 왔네요. 네, 정화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네, 상우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이야기 화류계 3대 괴담 약 7분짜리입니다. 화류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하시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어느 정도 뭐 부연 설명을 넣긴 넣었는데 조금 조금 잔인? 조금 잔혹한 이야기들이 있긴 있어요. 네. 야해서 청불이 아니라 끔찍해서 청불인 라디오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캐치하셨어요. 네. 그래요. 일단 두 번째 이야기 바로 한번 가볼게요. 가시죠. 화류계 3대 괴담. 화류계에 떠도는 3대 괴담이 있다. 어디 룸살롱 누가 세상에 이런 일을 당했대. 식의 루머다. 하지만 3대 괴담은 해를 거듭할수록 화류계를 중심으로 사실처럼 전해져 내려온다. 화류계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전설이 된 셈이다. 화류계에 떠도는 3대 괴담과 비뇨기과 전문의가 말하는 그 괴담의 실체를 들려드리겠다. 화류계의 원조 괴담은 충남의 한 나이트클럽을 무대로 하고 있다. 몇 년 전 한 스포츠 신문에까지 보도된 이 괴담은 유부녀들의 하룻밤 불륜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진 사례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전국으로 퍼져 지역별로 다른 버전까지 양산해냈다. 이 괴담의 충남 버전은 다음과 같다. 한 유명 성인 나이트클럽에 유부녀 3명이 놀러갔다가 매너 좋은 남자들과 부킹에 성공했다. 분위기는 뜨거워졌고 유부녀들은 러브호텔까지 직행했다. 그리고 질펀한 밤을 만끽했다고 한다. 문제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유부녀들은 몸에 이상이 있음을 느꼈다. 아랫부분이 강력 순간 접착제로 찰싹 달라붙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들은 황당함에 어쩔 줄 몰라 결국 산부인과로 향하게 되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수술을 받고 보니 질 속에 7개의 방울토마토가 들어있었던 것. 쇠와 돌도 단 몇 초 만에 철썩 달라붙게 만드는 강력 접착제. 과연 그 위력이 여성의 성기에서도 발휘될 수 있을까? 물론 이 이야기는 괴담일 뿐이다. 왜냐하면은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의의 말에 따르면
헤어드라이기 같은 것으로 말려가면서 사용했으면 몰라도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한다. 그저 괴담일 뿐이다. 두 번째 괴담, 자궁의 거머리. 울산의 A 룸살롱. 새벽 4시경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한 신사가 문제의 룸살롱을 찾아왔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각이라 업소는 이미 마감을 준비 중이었다. 남자는 조용히 1시간만 마시고 가겠습니다. 그냥 술 한 병에 아가씨 한 명이면 족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007 가방을 열어 보였다. 그곳에는 좋기 수천만 원은 되어 보이는 100만 원권 현금 다발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고 한다. 제 아무리 영업이 끝났다지만 이런 호구를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웠던 마담은 마침 술에 취해 룸살롱의 대기실에서 자고 있었던 막내를 깨웠다. 한 타임만 더 뛰어달라며 테이블 값은 2배로 받아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막내는 내심 운이 좋다고 좋아했다. 그렇게 평소보다 많은 2차비를 받고 손님과 함께 여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너무 피곤한 탓에 성관계를 갖기는 무리였다. 그 여자는 너무 졸립다고 그냥 한숨 자고 일어나서 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말하고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깨어난 여자는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는 손님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랐다. 하지만 그것은 비극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아침에 눈을 뜬 그녀. 빈 여관방에 혼자만 남아있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병원을 찾은 그녀는 이내 정천병력 같은 소리에 울음을 터뜨렸다. 괴담에 따르면 당시 그녀의 자궁 내에 거머리가 있었다는 것. 그녀는 하는 수 없이 자궁을 드러냈고 업소 측은 미안한 마음에 여자가 지고 있던 3천만 원가량의 빚을 청산해 주었다고 한다. 거머리 괴담과 관련한 비뇨기과 전문의는 이 소문 역시 황당한 상상력으로 치부했다. 민물에 사는 거머리가 여성의 질 내부에 생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거머리가 생존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굳이 가능성을 따지자면 거머리가 아무래도 하루 정도는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 거머리는 보통 몸에서 떼어나는 그 순간 지속적인 출혈을 가져온다. 그 이유는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의 질 내벽에 붙어있던 거머리가 죽어서 떨어져 나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하혈과 같은 비슷한 증상이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 괴담. 너무나도 유명한 괴담이다. 웰컴 투 에이즈 월드. 대구의 B 룸살롱에는 화려한 외모와 환상적인 S라인을 갖춘 전설적인 아가씨가 있었다고 한다. 소위 말하는 에이스 중 에이스였던 것. 그런 그녀에게 강적이 나타났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스토커였다. 이 손님은 날이면 날마다 이 C양을 찾았지만 C양은 그 흔한 2차 한 번 나가주지를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C양은 마담의 권유로 600만 원의 스토커와 2차를 나가게 되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뜨거운 밤을 불태웠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스토커는 보이지 않았다. 큰 방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C양. 하지만 C양은 이내 기겁을 하고 말았다. 화장실 거울에 빨간 립스틱으로 적혀있는 글씨를 본 것. 그곳에는 웰컴 투 에이즈 월드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 이후 대구에서 C양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하룻밤 성관계로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얼마 없다고 한다. 학자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통상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은 100분의 1에서 800분의 1이라고 한다. 즉, 이 이야기도 누군가의 상상력에서 만들어진 괴담일 뿐이다. 네, 두 번째 이야기 화류계 3대 괴담 듣고 오셨습니다. 화류계라는 곳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되게 호기심이 많이 가는
호기심이 많이 생기는 곳이기도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저런 일들도 많고 또 그거에 관해서 괴담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마 세 번째 이야기 뭐 웰컴 투 에이지 월드 같은 경우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저도 이 이야기만 해도 중학교 때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이 괴담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변형이 되기도 하고 뭐 나름의 발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세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향이 없어졌다. 대구에서 보이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로 이제 끝을 맺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향이 자꾸 옮기고 다닌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뭐 옮기고 다닌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 이야기 괴담, 그러니까 거머리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갯지렁이, 그쵸? 딱 200만 원어치 돈을 주더래요. 변호사라는 사람이 모텔 방에 가서 그 여성에게 200만 원을 줬는데 이 여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기분 좋게 이제 뭐 하룻밤 보내고 이제 다음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이제 어젯밤에 그 짧은 시간 동안 자기가 기억이 없더래요. 그래서 아니 뭐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며칠을 지났더니 아랫배가 너무 아파왔다. 그리고 너무 아파서 산부인과를 갔더니 이제 질 속에 갯지렁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병원에서 그 수술하고 치료하는 데만 정확하게 200만 원이 들었다는 그런 괴담도 있고요. 첫 번째 이야기 뭐 순간 접착제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도대체 왜 어떻게 지어내는 건지, 도대체 누구 머릿속에서 나오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야기들 자체가 되게 좀 그래요. 차라리 그냥 뭐 사람 대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되게 조금 뭐 음부나 이렇게 되게 자극적인 곳에 관련해서 괴담이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호기심이 생길 수 있겠죠. 길 도중에 천막에 가려져 있고 미성년자 금지 팻말이 경찰이 보호 못 해준다 이런 뉘앙스의 게시판이 붙어져 있었는데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그렇죠. 이제 그런 데 사실 많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다 없어지고 있죠. 특히 이제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사창가나. 근데 요즘은 다 없어지고 있다고 그러던데. 방울토마토 7개 이야기는 나이트에서 골뱅이 되지 말라고 지원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요즘도 그런 수법들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마약이나 뭐 최음제 같은 경우를 나이트나 클럽에서 이제 뭐 일부러 먹인다. 뭐 그런 것들. 인터넷에서 사고 팔고 골뱅이 얘기했더니 규리님이 골뱅이 소면 무침 먹고 싶다고. 배고픕니다. 서형우님께서 유튜브로는 라이브로 못 듣나요? 그 유튜브도 가능하죠. 가능한데요. 유튜브가 아직까지는 서버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막 만들고 있어서 그런지 중간에 다 같이 끊겨요. 1분, 2분 정도 다 같이 이제 끊기기 때문에 페이스북도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래도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데는 편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페이스북으로 진행을 하고요. 홍성님께서 술 깨려고 들으러 왔는데 술이 더 들어가네요. 그래요? 진홍님 계시나요? 아까 진홍님 뵀던 것 같은데 김진홍님 이야기 자체가 되게 선정적이라서 네. 본인 경험담이에요. 그리고 이거 직접 경험을 하신 분이 여기 계셔야 됩니다. 네, 진홍님 빨리 이 목소리 들으시면은 손 들어 주십시오. 그거는 들어봤어요. 원나잇 후에 일어났는데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밀어버린 이야기. 이것도 있었죠. 저도 이거 고등학교 때 들었는데 모든 털을 다 밀어버렸다 그러죠. 머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털이 있는 곳에는 다 밀어버렸다고. 솔직히 그거는 뭐 19금보다도 되게 왜 그러는지. 네. 제 친구랑 친구들이 길 몰라서 들어갔다가 포주한테 쫓겨서 겨우 나왔대요. 재은님 여성분인가요? 남성분인가요? 네. 허재영님 저도 그거 들어봤어요. 머리부터 전부 다 없어졌다는 그 이야기 말이죠.
그러게요. 네. 여기 아직 미성년자가 있다고요? 저기요. 미성년자 여러분들 빨리 나가십시오. 아 근데 사실 미성년자분들도 들어도 되긴 해요. 근데 너무 잔인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들이 되게 좀 성인이어야지만 좀 이해가 가능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미성년자들한테 뭐 모텔 이야기 해봤자 뭘 합니까, 그죠? 잘 아나요? 뭐야, 지환님 계세요? 지환님 나가세요. 목소리 좋네요. 네, 대현님 고맙습니다. 어, 대학생 때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쉬다가 가라고 해서 싫다고 했는데 남자가 한번 해야지 하고 혼났어요. 그래요. 우리나라는 참 그게 안 되죠. 그래요. 어, 저는 친구랑 사창가에서 길을 잃었다가 들어갔다가 거기서 일하시는 언니가 니네는 이런 데 오는 거 아니라고 빨리 나가라고 뛰어서 돌아갔어요. 그래요. 이제 그런데 이제 가면 안 되죠. 네. 라디오는 처음 듣는데 목소리 진짜 좋네요. 고맙습니다. 제이슨 킴님. 네, 성함이 굉장히 좀 네, 무서운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제이슨. 그리고 또 너무 또 저기 말이 많았죠? 세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는 진홍님께서 보내주신 진짜 경험담인데 이거를 보내주실 때 진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자기 오해받을까봐 쉽게 이야기를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보내주셨어요. 근데 100% 거짓말 요만큼도 안 보태고 진짜로 경험한 이야기고요. 물론 제가 마지막 회는 조금은 각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네 어쨌든 뭐 그렇고요. 본인께서 직접 경험담이라서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들어오셨다가 잠깐 나가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세 번째 이야기 진홍님께서 보내주신 본인의 경험담 바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이 이야기는 공포학도 김진홍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제가 군입대를 일주일 정도 앞둔 날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친구들과 거하게 술을 한잔 마시고 2차로 남자들끼리 노래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한 30분쯤 놀았을까 갑자기 웬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가 술에 취해 우리 방으로 난입했습니다.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다고 여기 앉아서 같이 놀자고 말했습니다. 왜냐면 그 여자가 우리 방에 들어와서 같이 놀고 싶다고 쫄랐거든요. 문제는 갑자기 이 여자가 제가 마음에 든다고 제 옆으로 오더군요. 좋아하는 이유가 참 웃겼습니다. 자기가 유부남과 만나다가 얼마 전에 실연을 당했는데 그 유부남과 제가 닮았다더군요. 전 속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눈을 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회행한 사람 눈이 아닌 것 같은 굉장히 소름 돋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술에 취한지라 그런 생각이 없었고 여자도 취해서 그랬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덧 노래방 시간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갈까 PC방으로 갈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그 찰나 그 여자가 저에게 모텔을 가자고 말했습니다. 저를 콕 집어서 저랑 자고 싶다고 말이죠. 그땐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본능적이었습니다. 그냥 그 말에 좋다기보다는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멀쩡한 여자가? 혹시 에이즈라도 옮기려는 건가? 오만 생각이 다 들더군요. 저희는 노래방에서 나왔고 친구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와 그녀는 이리저리 걸으며 시간을 끌다가 전 그 여자에게 모텔에 가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걸음 정도 걸었을까 갑자기 그 여자가 자리에 주저앉아서 괴성을 지르면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저에게로 집중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들. 전 당황해서 일단 좋다고 가자고 달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모텔에 갈 테니 모텔비도 당신이 내고 우리 모텔 가서 술을 마시자. 술과 안주도 당신이 내라. 전 이렇게 말하면 여자가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흔쾌히 알겠다더군요. 저희는 편의점으로 가서 술과 안주를 잔뜩 샀고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근데 여자가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열었습니다. 근데 지갑 안에 10,000원짜리 지폐가 한가득 들어있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더 겁이 나기 시작했고 편의점에 나와서 친구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일단 내가 여자와 먼저 택시를 타고 땡땡 모텔로 갈 테니 너희들은 저 여자 모르게 몰래 택시를 타고 모텔에 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뭔가 이 여자가 이상했기 때문이죠. 친구들은 저더러 겁쟁이라고 놀리면서도 제가 너무 진지했던 탓인지 이내 웃지 않고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텔로 가서 방을 잡았고 침대 위에 앉았습니다. 저는 빠르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결국 화장실로 들어가 시간을 끌자는 것이 저의 답이었습니다. 그렇게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위에 앉아있다가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뭔가 이 여자가 이상하다고, 니네 도대체 어디냐고 이런 통화를 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쎄한 그런 시선 말이죠. 제가 뒤를 돌아봤을 때 모텔 화장실에 있던 그 불투명 유리 사이로 그 여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정확하게는 뜨거운 물을 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증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저를 찾고 있더군요. 그리고 들리는 소리. 어디야? 왜 안 나와? 언제 와? 빨리 나랑 놀자. 순간 엄청나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제 신발도 버려두고 미친 듯이 도망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친구들을 보자마자 맨발로 빨리 가자고 그렇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지역 인터넷 뉴스에 제가 갔던 그 모텔가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한 여자가 있었다고 뉴스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여자가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차마 그 뉴스를 자세하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주변엔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여자가 죽은 사람이던 산 사람이던 그곳에 아직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 진홍님께서 보내주신 본인의 경험담 듣고 오셨습니다. 그래요. 뭐 누군가는 되게 적극적인 여자라서 좋겠다 뭐 이렇게 댓글을 달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어제 게시글로 올렸었거든요. 뭐 남자더러 이제 왜 그랬냐, 뭐 왜 망설였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사실 이제 진홍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죠, 그쵸? 그리고 뭔가 실연을 당했고 지갑 속에 돈이 무지하게 많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만약에 나였다면, 만약에 저였다면은 헤어지고 나서 이제 뭐 죽기 전에 신나게 한번 놀아봐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이 되지 않자 자살을 선택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네, 뭐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잘한 거죠. 정말로 그 사람이, 자살한 사람이 그 사람이 맞다면 평생 되게 후회하면서 혹은 소름이 끼치면서 살겠죠. 신발땀으로 DNA 조사할 거예요. 그쵸,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아유, 참. 근데 이런 경험담들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해요. 그쵸? 과연 진짜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는 조금은 무섭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데랑은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잘 못하죠. 노래방이야 뭐 코인 노래방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가지 않죠.
아마 여러분들은 좀 잘 아시지 않나요? 그래요. 무섭네요. 무서워요. 이번 건 무섭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다들 되게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이시는군요. 그래요. 귀접? 아까 우리 찬웅님이었나요? 귀접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귀접 이야기 먼저 들려드릴까요? 귀접? 이거 얘기 좀 너무 빡센데 귀접 아시죠? 그러니까 귀접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귀신과 교접을 한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맺는다. 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온 이유는 생각보다 이 귀접에 대해서 되게 뭐라 해야 될까 판타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귀신과 뭐 하룻밤을 보낸다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막 그러고 요즘 보니까는 뭐 웹툰도 막 그런 거 많잖아요. 막 성인 웹툰들을 보니까 저는 이제 공포 웹툰을 좋아하니까 맨날 그걸 찾아보는데 알고 보니까 막 성인 웹툰도 있고 막 귀신이랑 막 그런 것도 있고 제목이 뭐였더라? 귀신이 산단가? 아무튼 참 머리도 좋아.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이야기를 가져와 봤어요. 뭐 물론 귀접에 관해서 정확한 내용들은 어디에도 없겠죠? 일단 귀신을 증명을 못할 테니까.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귀접은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더 무섭고 굉장히 잔혹한 현실이라는 거. 그거를 이제 글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끌고 왔어요. 네. 어, 들으시는데 뭐 불편함은 없을 것 같은데 귀접. 막연하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너무 호기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경각심을 조금 심어드리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싸우자 귀신아요? 싸우자 귀신아요? 싸우자 귀신아가 그 뭐 야한 건가요? 아닌데. 되게 막 러브러브하고 막 로맨틱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경모야 뭐해? 이슬비님께서 무서운 이야기 듣고 있어. 근데 무서운데 조금 야한 이야기를 듣고 있네. 그래요. 슬비님 가서 소문 내세요. 자, 어쨌든 귀접에 관한 되게 짧아요. 한 4분 30초 정도? 네. 조금은 수위가 세니까 알아서 잘 필터링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이야기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귀접. 귀접이란 뜻 그대로 귀신과 교접, 즉 성교를 하는 것을 뜻한다. 당사자가 잠에 빠져 있을 때 귀신이 다가와서 섹스를 하는데 당사자는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 왜냐하면 대부분 강간의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즉, 당사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지 못하기 때문에 불면과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증 등 여러 증상이 생기게 된다. 정신과에서는 당사자가 과도한 성적 욕망을 꿈꾸므로 이런 증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말이다. 정말 당사자가 그렇다면 꿈속의 섹스를 즐겨야만 한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주로 그냥 평범한 처녀 총각들이다. 사람이 평생 한 번만 강간당해도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하물며 매일 밤 그런 일들을 당한다고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과위눌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내용이 그렇고 그러니 주변의 누구에게도 쉽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런 귀신을 접하면 남자들은 사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실제 섹스하는 것처럼 똑같이 심신 상태가 된다. 남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몽정 현상이 흔히 나타나 있다. 간밤에 여자 귀신에게 섹스를 당하면서도 사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는 귀신이 당사자의 의식을 먼저 몽롱하게 만든 후에 교접을 하는 것인데 마치 죄음제를 먹이는 것과 같다. 미리 사람의 기를 흡수하여 자기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다.
대개 여자 귀신이 총각과 교접할 때 그렇게 된다. 둘째는 그냥 덮치는 형태가 있다. 이때는 당사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지만 대개 지고 만다. 총각 귀신 등 남자 귀신이 여자와 교접할 때 주로 이렇게 된다. 귀신이 지방령, 그 터에 사는 귀신일 때는 잠자는 곳을 벗어나면 대개 이런 현상을 모면하게 된다. 하지만 따라다니는 추정령일 때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따라오므로 이 귀신을 저 세계로 보내는 수밖에 없다. 기치료를 하여 귀접 현상을 없앤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말이다. 당사자가 본래 기가 허약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건강한 상태일 때 많이 생긴다. 기치료로 귀신이 곱게 물러가지는 않는다. 다만 흡수된 귀기를 조금 털어내는 효과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어쨌든 남자 귀신이든 여자 귀신이든 모두 색정령 계통에 속하므로 오랫동안 교접 현상을 지속하면 남자는 기를 과도하게 흡수당하므로 몸이 마르고 피부가 검어지고 체액이 고갈된다. 결국 기가 허약해져서 심각한 질병을 얻게 된다. 여자도 인상이 남자처럼 변해갈 수도 있고 생리장애가 일어난다. 당사자가 성적으로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므로 괜히 죄책감을 갖지도 말고 주변에서도 비난하면 안 된다. 색정령은 어떤 면에서는 원한령보다 더 처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굿하는 정도로도 잘 듣지를 않는다. 당사자가 그나마 완강하게 저항할 정신이 남아있을 때 귀신을 처리해야 손상된 몸이 빨리 회복된다. 본인이 즐기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정말 위험하다. 항상 귀접의 끝은 빙이나 사망이기 때문이다. 네, 오늘 네 번째 이야기, 귀접, 듣고 오셨습니다. 내용이 조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죠? 네. 마냥 귀접이라 그러면은 뭐, 되게 막 꽁냥꽁냥하고, 오붓하고, 로맨틱하고, 그럴 줄만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거. 물론 뭐,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물론, 이분께서 말씀하신 게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그쵸? 차라리 그냥 뭐, 사람 대 사람이 좋은 거죠. 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조금 안 맞겠죠. 이치로 보든. 현경희 씨를 왜 부르시는 거예요? 아, 경희야, 가끔 19금이야. 아, 여자친구분이시구나. 그, 야, 그래요. 이런 얘기만 안 되는데, 네. 필수님 여자친구분이 12살 어리대요. 참. 아, 예, 유정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은 귀접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네 번째 이야기만 귀접이었고요. 네, 도아님 반갑습니다. 네. 항상 이제 뭐, 제가 항상 방송을 진행할 때마다 마지막엔 항상 무서운 이야기를 갖다 놓죠. 근데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아, 좀 많이 무서워요. 이거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사이트 뭐라 그러죠? 그거? 엄청 유명한 이야기라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그 이야기 싹 다 긁고 왔어요. 네, 조금 네, 많이 무섭다기보다도 되게 그냥 진짜 듣기 싫어요. 정말로. 특히 마지막 이야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어, 마음을 좀 달래라고 다섯 번째 이야기는 제목이 성인 사이트입니다. 지금 한 60분 정도 계시네요. 60분 정도 여기 계시는 60명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 계신다면은 드릴 게 없네요. 아무튼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그쵸?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성인 사이트를 다 해외 서버로 돌려버려요. 그래서 국내에서 아무리 잡는다고 해도 잡기 전에 이미 서버를 돌려버리고 그렇게 이제 계속 예전에 이제 소라넷이 굉장히 핫했었죠.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인기 뭐 포털에서도 그렇고 그게 다 그렇게 돌았었거든요. 서버를 계속 옮기고 URL을 바꾸고 IP 주소로 옮기고
특히 이제 불법 도박이나 네, 그런 사이트들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사이트는 소라넷이 아니고요. 그냥 네, 성인 사이트라는 거. 네. 무서운 거 좋아요. 영균님, 방송 오늘 처음 듣는데 너무 재밌어요. 고맙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시면 너무 고맙죠. 딥웹. 딥웹은 참 이야기하기가 참 껄끄러워요. 제가 다음에 혹시 진행할 수 있다면은, 다음에도 공포라디오 19금을 진행을 한다면은, 그때는 딥웹을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아마 딥웹은 조금 무섭긴 한데, 네. 우리 제부는 14살 많은데, 동생보다. 네? 암튼, 승자네요. 소라넷이 다시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래요? 가지가지 하네요, 진짜. 전 이만 마누라가 자자고 하네요. 다들 굿밤요. 네, 민재님, 네, 뭐, 저녁 행복하게 보내세요. 자꾸 19금 생각하다 보니까는, 네, 네, 편히 주무시고요. 내일 또 즐거운 활력 있는 화요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라넷 막 그 행위를 자랑스럽게 꺼내놓던데요. 성인 사이트, 도박 사이트 없어져야 됩니다. 더러워, 그죠? 더럽고 지저분하고. 재입대가 제일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재입대 진짜.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오니까 너무 무섭다. 재입대라니. 참, 진짜 재입대는 소름 끼쳐. 전 하다못해 가끔 문자 와요. 뭐 동원형 동원 소집합니다. 뭐 해제시 뭐 어떻게 하고 뭐 편지도 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진짜 정말 이런 표현 하면 안 되는데 정말 불 지르고 싶어요. 가고 싶지가 않아서. 우와, 다 읽어주시네요. 자주 와야지. 고맙습니다. 볼터치? 볼터치요 이거? 그냥 대충 한번 꾸며봤어요. 그래요. 이거 이야기 성인 사이트 같은 경우는 3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재밌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네. 잠깐 들어보시고, 마지막 이야기가 조금은 너무 빡세니까, 수위를 조금만, 네, 좀 더 땡겨 올려볼게요. 네. 5번째 이야기, 성인 사이트. 바로 가보겠습니다. 10억 주면 하냐고요? 10억 주면, 고민해볼게요. 성인 사이트. 오빠, 야한 거 보고 싶지 않아? 라는 제목으로 스팸 메일이 하나 왔다. 평소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삭제했을 메일인데, 메일에 있던 사진 속에는 가슴이 봉긋한 게 내 취향인지라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사이트에 접속했다. 안에 들어가 보니 얼굴을 가린 2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애가 다양한 자세로 가슴과 엉덩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돈을 내면 이 여자애와 통화도 가능하다길래 속는 셈 치고 전화를 해봤다. 근데 내가 속은 건지 여자애의 신음소리만 계속 나오고 통화는 불가능했다. 속았다 싶은 기분은 들었지만 사진들은 하나같이 야하게 찍혀서 욕망을 배출하고 싶을 때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었다. 돈은 처음에만 내고 한 번도 결제를 안 했지만 거의 일주일간 거기에 단골이 된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이트가 사라졌다. 워닝이 뜬 것도 아니고 공지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사라졌다. 운영자에게 뭔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그냥 잊으려 했는데 다음날 경찰이 찾아와 그 사이트에서 뭘 봤는지, 여자애의 생김새는 어땠는지 조사를 하고 떠나갔다. 어느 정도 대답하긴 했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왜 묻는지가 전혀 감이 안 잡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경찰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다. 몰래 촬영하거나 도둑 촬영 등 전과가 있던 놈이 여성 한 명을 납치해 협박한 뒤 나체 사진을 찍고는 강간 후에 살해를 했는데 강간하면서 영상을 찍었다고 한다. 놈은 체포되고 나체 사진과 영상이 담긴 USB는 압수됐지만 어떤 놈이 저지른 건지 모르겠는데 그 사진과 영상 속의 음성이 유출됐다고 한다. 내가 들어갔던 사이트와 전화 연결로 들려준 음성이 그 유출된 사진, 영상과 일치했다고 한다.
경찰에서는 조사가 끝나면서 되도록이면 그 사이트를 잊어달라고 말한 뒤 집을 나섰다. 하지만 내가 늙어 죽어서도 그 사이트는 못 잊을 듯하다. 네,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 성인 사이트 듣고 오셨습니다. 조금은 짧죠? 짧으면서도, 네. 되게 이런 이야기들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그래요. 일단은 솔직히 19금 공포라디오긴 한데, 뭐 해봤자 뭐 다, 뭐 여성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라니까는 조금. 게다가 성인 사이트, 뭐, 근데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현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연예인이 생각나신다고, 그쵸? 이제 아마 장자연 리스트 고 장자연 씨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진짜? 저희가 뭐 성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여성을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어, 괴한에게 뭐 납치를 당해서 강간을 당하고 살해당했는데 그 영상을 찍어놨는데 그 영상을 도대체 누가 가져갔는지 이 범인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돈을 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진짜 참 어떻게 인간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에 한 번 더 놀라고 소름이 끼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열린 결말이라니 아니요, 열린 결말은 아니고요. 그냥 뭐 근데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디베베에 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은 보통 디베베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이 되죠. 예를 들면 뭐 아동 포르노나 혹은 뭐 스너프 필름 뭐 자르고 뭐 갈고 이런 거 있죠. 사람의 몸을. 근데 뭐 이런 이야기들 실제로 있으니까는 뭐 나돌고 하겠죠. 특히나 디웹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도 그런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직접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딥웹이 뭔가요? 딥웹은 정말 말 그대로 딥웹.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아는 인터넷이라고는 뭐 네이버, 다음, 뭐 페이스북 등등. 근데 이거는 이제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웹사이트라 그러죠. 아무래도 클린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딥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 정말 저 밑에 아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이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튼 뭐 딥웹에 관해서는 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게시물을 만들긴 만들었었는데 이야기가 조금 많이 부족해요. 네, 너무 겉핥기식으로만 해가지고 아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텐데 제가 조금 알려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준비해 볼게요. 왕십리 금룡 12시 금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 이분 제 친구예요. 근데 지금 술 먹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이러거든요. 차단할게요. 그 뭐 실수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런 사이트 들어가려면은 이제 프록시를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메가패스가 아니구나. 저기 뭐지 요즘 KT나 이런 거 이제 쓰려면은 거기서는 이제 접속이 안 되는 걸로 돼가지고 토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회해서 돌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안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시는 순간부터 악성 코드부터 시작해서 컴퓨터가 다 해킹이 되고 메인보드 자체가 이제 그냥 아작난다고 보시면 돼요. 네, 행여나 들어가지 마세요. 네. 네, 들어가시는 순간 컴퓨터 아작나고 거기 있는 모든 파일이나 7, 80만 원 하는 그 컴퓨터 다 작살나신다고 보시면 돼요. M 교수님 컴공이에요? 아닙니다. 네. 유튜브에 있는 거 봤는데 더 있는지 궁금해요. 그럼요, 더 있죠. 디베 아우 참. 제가 예전에도 이제 1화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공포 라디오 1화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그 예전에 이제 디베베 들어갔던 사람이 자신의 경험담을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들어갔는데, 참 얘기하기가 참 그런데, 아, 이제 아동 포르노를 찍는 사람들의 그 사이트를 들어간 거죠. 근데 아동 포르노를 찍으면 뭐 찍는다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스너프, 그러니까
팔다리 자르고 내장 꺼내고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한 거예요. 근데 그 남성이 그게 거기 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그러니까 배를 갈라서 내장을 드러내고 거기서 그 상황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그걸 있는데 그 글쓰리 자체도 되게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지. 자기도 그걸 보는 순간 진짜 너무 충격적이어서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디베베에서 만든 게임도 있었어요. 아마 사탄인가요? 사탄? 네. 아무튼 되게 그냥 거기는 이제 어나니머스라는 이제 그 전국적인 조직 있죠. 세계 1위 해킹 조직. 이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TV에서만 어나니머스가 어디 뭐 사이버 테러 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 보지만 실제로 보지 못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웹사이트 상이 아니라 그 딥웹 그 밑에 있는 우리가 모르는 그곳에서 네, 해킹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스너프 필름이나 아동 포르노나 총기, 마약류를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들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의 신상을 경찰에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디웹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FBI에서 네, 감시를 바로 하고 또 뭐 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자,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야 되는데 마지막 이야기는 제목은 결혼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네이트판이었나요? 혹은 어디 사이트였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올라온 친구의 경험담을 가지고 그대로 적어놨더라고요. 정말로 네, 결혼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과 걸맞은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같은 경우는 약 8분짜리고요. 수위가 세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고 되게 인간의 잔혹함을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 이야기 듣고 참 되게 유명한 이야기라서 아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네. 마지막 이야기 바로 한번 가볼게요. 결혼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결혼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내 주변 친구들은 하나같이 시집 장가들을 일찍들 갔습니다. 제일 일찍 시집간 친구가 18살에 시집을 갔고 그 다음으로 일찍 시집간 친구는 20살에 그리고 21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뭐 다들 생각하듯이 18살에 시집간 친구는 사고를 쳐서 결혼한 것이 맞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들 그냥 자기들이 좋아서 천생배필을 만났다 싶어서 그리고 집이랑 마찰들이 좀 있어서 일찍 시집가서 남편한테 이쁨 받고 사랑받고 살고 싶어서 결혼한 애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21살에 결혼한 친구는 정말 인물도 좋고 몸매도 좋고 살림도 제법 하는 소위 엄친딸이었는데 당시 남편이랑 9살 차이가 났었고 남편 또한 조금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명 대기업의 과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덕분에 결혼식도 그렇고 웨딩 촬영 하나까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신혼집이나 인테리어는 더더욱 허걱했습니다. 남편도 나이가 어리고 이쁜 와이프를 매시고 사느라 친구한테 참 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듬해에는 아들까지 낳고 정말 쟤는 이제 걱정이 없겠구나 싶어서 조금 부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신혼집이 포항에 있었기 때문에 결혼 후에는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간간히 전화통화로 안부를 묻고 있었는데 몇 년 후에 돌연 이혼했습니다. 당시에는 왜 이혼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혹 친구에게 상처가 될까봐요.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그 친구가 말을 해줬는데 처음부터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집안에서 반대도 심하고
다른 문제들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무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였고 그 여자가 내 친구였던 겁니다. 결혼 후에도 그 여자를 못 잊어서 계속 만나고 툭하면 외박하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여자랑 못 헤어지겠다면서 양육권까지 포기하고 그 여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 친구 그 많은 상처를 안고도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조금 가슴은 쓰리고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무섭다거나 남편이 사이코 소리까지는 안 나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다른 친구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일찍 결혼한 친구 중에는 20살에 결혼한 친구가 있었고 남편이랑 나이차가 14년이나 났습니다. 다들 미쳤냐고 제정신이냐고 욕을 했었습니다. 더욱이 이 녀석은 주변에서 하도 반대를 해서 식도 못 올렸었고 남편도 진짜 볼 것도 내세울 것도 없었습니다. 이 녀석도 결혼하고 1년 만에 아들 하나 탁 낳고 그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이 좀 개차반이라 이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정말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서 내 친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아마 당시 내 친구가 한 포털 사이트에 올린 적이 있어서 어디선가 읽어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내 친구한테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참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란 놈이 툭하면 내 친구한테 네 동생 따먹어도 되냐고 강간하고 싶다고 말하더랍니다.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 짜서 이 친구에게 알려주더랍니다. 너가 네 동생을 일단 집으로 유인하면 내가 수면제를 하나 줄 테니까 주스나 물에 타서 동생에게 먹이라고. 그럼 그 다음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근데 어느 미친 언니가 자기 동생을 강간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동조하겠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아무 대꾸를 안 하니까 툭하면 내 친구를 그렇게 때리고 발로 차고 감금까지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뱃속에 지 새끼가 있을 때조차도 툭하면 지우라고 지랄지랄 그렇게 때리고 패고. 덕분에 내 친구 임신 막달에도 체중이 39kg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와이프에게 정말 이 자식 내 자식 맞냐고 물어보고 너가 날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이혼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답니다. 정말 그렇게 맞고 또 맞다가 학대당하다가 당하다가 내 친구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몰래 친정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랬더니 매일같이 자신이 너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문자를 그렇게 보내더랍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걸 다 무시하고 친정에 숨어 있었는데 하루는 남편이란 놈이 너무 무시당해서 화가 났는지 새벽에 전화로 나오라고 하더랍니다. 너 지금 안 나오면 네 새끼 다시는 못 볼 준비하라고. 부랴부랴 택시를 집어타고 신혼집 앞에 갔더니 남편이란 놈이 자기 차 안에서 아들을 안고 있었답니다. 근데 돌도 지나지 않은 아들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눈이 뒤집혀져서 제발 차문 좀 열라고, 제발 아이에게는 그러지 말라고, 당신 아들이고 우리 아이인데 왜 그러냐고 계속 그렇게 애원했지만은 결국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제서야 차문을 열고 친구에게 차에 타라고 하더니 강제로 옷을 벗기고 차 안에서 그 짓을 했답니다. 넌 이제부터 내 노예고 앞으로는 내가 부를 때마다 내 주인님, 항상 복종해야 한다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기가 원하면 어디서든 섹스를 해야 된다. 애널 섹스도 기쁜 듯이 받아들이라고 말하더랍니다. 그 후로는 다시 신혼집으로 끌고 가서는 애가 보는 앞에서 때리고 섹스하고 감금하고 때리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랬답니다. 아무리 내 친구 이야기지만 살다 이런 씨발놈이 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 목에 칼을 들이밀 수 있었을까. 암튼 그 후로 아들도 남편에게 뺏기고 결국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울고 매달리고 하지만은 자식 버리고 나간 주제에 어디서 애를 찾냐고, 애 보고 싶으면 다시 재결합하자고, 그리고 싫으면은 진짜 죽은 듯이 살라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세상에 사이코가 참 많습니다. 내 친구 정말 착하고 이쁘고 살림도 성격도 최고인데
정말 좋은 남자 만나서 새 가정 꾸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특히 전 남편 때문에 새 가정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제발 그 친구가 좋은 남자 만나서 평생 사랑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M교수의 19금 공포라디오 마지막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같이 있어주셔서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다들 바쁘실 텐데 월요일인데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 라디오 같은 경우는 제가 페이스북에서 삭제를 할게요. 삭제를 하고 유튜브로 넘기겠습니다. 아무래도 페이스북에다 갖다 놓으면은 신고당할 수도 있고 또 미성년자분들이 분명히 보실 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유튜브로 좀 옮겨 놓을게요. 자, 포항 살기 좋죠. 이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미친놈들이 있을 뿐이죠. 네. 이 이야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좀 잘라서 네, 잘 한번 올려볼게요. 혹시 유튜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은 귀찮으시더라도 혹은 어, 하기 싫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아니 뭐 어쨌든 뭐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오늘 공포 라디오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수요일 날 또 74화로 와볼게요. 그리고 제가 원래 80화까지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도 이게 100화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또 들었네요. 네. 그래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저 이야기 속 남자 고소미 먹었던 걸로 기억해요. 고소미 뿐이겠습니까? 터트리고 터트려야죠. 저게 사람입니까? 뭐 남자고 여자고 떠나서 저건 사람이 아니죠. 자, 어쨌든 다들 월요일이신데 많이 피곤하시죠? 또 시험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네, 절대 여러분들께서 19금이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들어오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M교수 혼자 이것저것 녹음하고 편집하고 하니까 내가 가서 힘이라도 대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들어오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100회까지 가는 거는 한번 수요일날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요. 네. 어쨌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밤 주무시고요. 시험 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다면은 네, 시험 잘 보시고 혹시 찍어야 된다면은 2번으로 찍으세요. 보통 정답은 2번이 많죠. 네, 편히 주무시고 네, 저는 또다시 수요일날 공포라디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또 공포라디오를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네, 색다르죠? 19금 공포라디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 번 1화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반응이 정말 괜찮았죠? 이게 확실히 좀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야한 이야기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조금 오늘 녹음하면서 조금 무흐한 부분들이 몇 개 있긴 있었는데요. 어쨌든 결론은 무섭고 어떻게 보면 조금 잔혹하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고 네, 그런 이야기들로 모아봤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조금 많이 들어오셨네요. 처음부터. 네, 뭐 경민님, 민재님, 종은님, 필수님, 헤라님, 번영님, 용성님도 윤성님도 윤성님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프사가 바뀐 건가요? 네, 도현님 안녕하세요. 솔지님 안녕하세요. 그리님 안녕하세요. 다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고 또 다들 시험 기간들이 있다 보니까는 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까 보다. 한밤중 친구들과 드라이브를 나섰다. 행선지는 어느 온천 마을. 그곳은 한편은 산으로 둘러 있었고 한편으로는 벼랑이 되어 아래 강이 흐르고 있었다. 벼랑의 높이는 30m 정도 될 것이다. 그 벼랑 아래 강이 흐르는 계곡에 온천 호텔이 줄지어 서 있다. 도로와 온천의 거리는 100m 정도. 목욕탕은 벼랑의 경관을 올려다볼 수 있게 지어졌기 때문에 벼랑 위의 도로에서는 아래 온천 모습이 훤히 보인다. 30m 아래에 있는 데다가 거리도 조금 있으니 확실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밤이 되면 노천탕 불빛 때문에 얼굴은 못 알아봐도 몸은 보기 쉬워진다. 딱히 누군가의 몸을 엿볼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니었다. 그 근처에 있는 폭포에 담력 시험을 하러 갈 셈이었으니까. 하지만 뒷좌석에 타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시선은 노천탕 쪽으로 향했다. 자세히 보니 어느 한 여자가 벼랑 쪽을 향해 목욕탕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몸을 치켜 세우고 있었다. 다리를 어깨 정도 폭으로 벌리고 양손은 고간에 대고 있었다. 하지만 고민을 하다가 에이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19금 공포라디오로 정해봤습니다. 벌써 두 번째고요. 오늘 이야기들이 조금 수위가 조금은 세요. 그러니까 저도 참 녹음하면서 와 내가 이런 이야기를 내 목소리로 담아다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려야 되나 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러면 좀 제목을 먼저 좀 읽어드릴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목욕탕을 훔쳐보다. 목욕탕을 훔쳐보다고요. 두 번째는 화류계 3대 괴담. 화류계라고 하면 이제 뭐 룸살롱이나 뭐 노래방, 단란주점. 그러니까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어두운 우리나라의 조금 어두운 부분들. 거기에 담겨져 있는 되게 유명한 괴담인데 뉴스 기사를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빙성이 조금 높겠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실 만한 내용들도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게시를 했었는데 공포학도 김진홍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도 라디오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는 성인 사이트.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결혼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귀적. 이렇게 총 6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뭐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근데 조금은 인상이 찌푸러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냥 호기심에 들어오신 분들은 과감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차라리 그냥 유튜브에 있는 라디오를 지금 들으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창호님께서 수위가 높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좀 수위를 좀 더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야설 라디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어쨌든 뭐 첫 번째 노래 같은 경우는 우리 헤라님께서 들려달라고 말씀하신 김성집의 기약이란 노래고요. 저도 잘 몰라요. 하도 오래전 노래라서 저는 신세대거든요. 자, 어쨌든 첫 번째 이야기로 우리 조금은 근데 이거 그래요. 또 들어보면 또 얘기 다르겠죠. 첫 번째 이야기 목욕탕을 훔쳐보다.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약 5분짜리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갈게요. 목욕탕을 아무래도 숨기는 게 아닌 것 같았다. 벌린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나는 노출광인 여자가 자위라도 하는 건가 싶었다. 그래서 운전하던 친구에게 말을 해 차를 세웠다. 그리고 몰래 훔쳐보기로 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켜보게 되었지만
아무래도 성적 매력이 느껴지지를 않았다. 오히려 으스스한 느낌이랄까.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머리카락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몸매를 보아하니 확실히 젊은 여자였다.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고 있던 것은 확실했지만 도대체 무엇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었다. 별로 재미도 없었기에 슬슬 출발하자고 말하려던 그 찰나. 야, 저거 뭐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친구의 말에 자세히 보니 고관에 있던 손이 무언가를 잡아 끌고 있었다. 여자의 몸이 앞으로 구부러진다. 손이 무언가를 잡은 채 앞으로 나왔다. 야, 설마 아이를 낳고 있는 거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출산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패닉에 빠졌다. 하지만 여자의 배는 임산부처럼 보이지는 않았다.